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스마트 그리드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할 이제 순천향대학교 빅데이터 동학과의 문지훈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스마트 그리드와 인공지능 그리고 이 에너지 산업에서의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좀 전력 수요 예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그 피크 전력을 좀 잘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특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개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소개를 하진 않을게요. 만약에 이제 궁금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수업부터 이제 세 번째 특강 내용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특강 내용까지 왜 단기 전력 수요 예측이 중요한가를 어, 수요 예측이 중요한가를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라서 더 이상은 좀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포커싱을 둘 것은 결국에는 이 데이 피크 로드 포캐스팅이다. 데일리 피크 로드 포캐스팅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유닛 커미트라든가 에너지 트레이닝에 할 수 있게끔 기반이 되고, 무엇보다도 어느 시점이 넘어갈 것 같은 시점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력을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DPLL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랬었을 때 왜 단기 전력 수요 예측이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보다도 데일리 피크 로드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포인트밖에 생성이 안 된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데이터가 365개의 샘플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딥러닝 모델을 좀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모델 자체가 좀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샘플을 좀 요구를 하거든요. 자, 그랬었을 때 이 딥러닝은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앙상블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앙상블 학습을 사용만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낼 수는 있지만, 정말 더 정확한 성능을 도출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다, 한계가 있다. 뭐든지 한계가 다 있죠. 예, 그래서 앙상블 러닝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학습 방법을 주로 좀 사용을 해서 이제 AI 기법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었을 때 그 큐비스트라는 좋은 앙상블 기법이 있습니다. 좋은 앙상블 학습 기법이 있는데, 큐비스트도 비록 이렇게 만족스러운 성능을 도출을 하기는 했다. 이거는 시계열 교차 검증을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시계열 교차 검증을 안 한 것보다는 시계열 교차 검증을 한 게 더 우수한 성능을 이때까지는 보여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랬었을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을 함으로써 더 고도화되고 더 우수한 모델을 좀 개발해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랬었을 때 제안한 모델은 이제 하이트림이라는 모델입니다. 하이트림은 하이브리드 트리 베이스드 앙상블 모델의 약어인 이 하이트림을 만들었고, 이 하이트림은 이제 네 가지의 머신러닝 앙상블 학습 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앙상블 러닝 학습을 좀 러닝을 적용을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GBM, XGB 부스트, 큐비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서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릴게요. 자, 그랬었을 때 먼저 데이터셋 수집입니다. 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리치랜드, 워싱턴주에 있는 리치랜드에 있는 공공용 건물을 수집을 하였고요. 그래서 3년치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치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원래는 시간당 전력 사용량, 시간당 기온, 그리고 해당 시간 정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데일리 피크 로드 포캐스팅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데일리라이트 세이빙 타임으로 인해서 결측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결측치가 발생을 해서 이 결측치를 먼저 선형보관법을 통해 채우는 작업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가장 시간당 제일 높은 전력 사용량을 그냥 그 해당 당일의 최대 전력 수요 값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0시부터 11시 또는 12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해당 전력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여기가 이제 그날 최대 전력 수요. 요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고 이제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제 입력 변수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 1D 스페이스를 이제 2D 스페이스로 이제 증강을 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month, 월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2017년도라고 하고, 이게 2018년도라고 하고, 이제 2019년도라고 가정을 할 때, 자,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냐? 1월, 12월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월, 이제 여기 12월인데, 여러분들 12월과 1월은 가깝잖아요. 가깝는데 값의 차이가 이제 11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머신러닝이 제대로 그 가중치를 학습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되게 10이랑 1이 가까운 숫자인데 10이랑 1은 근접인데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제대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2D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게 시계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사인, 코사인 함수를 통해서 시계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시 12월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1월의 값을 나타내음에 따라서 이게 근접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근접 시계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헐리데이 인디케이터를 추가를 했는데, 당연히 평일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주말에는 적다라는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원핫 인코딩, 즉 해당 속성이 1이면 해당 속성이 포함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기하는 원핫 인코딩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더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하이 리스트, 에버리지 로우 리스트, 즉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치 정도가 기존 연구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의 전력 사용량에 반영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제 과거 일주일치의 전력 사용량 플러스 해당 일이 공휴일인지 평일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도 추가를 해서 총 24개의 입력 변수를 구성을 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었을 때 이제 두 번째에서 보면은, 자, 일단은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을 나눴습니다. 2019년부터 2020은 이제 트레이닝 셋이고 2011년도는 이제 테스팅 셋으로 나누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2019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앞서 제가 과거에 얘기했었죠. 일주일치의 전력 사용량을 입력 변수로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 일주일치에 대한 값이 없기 때문에 다 0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0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잘못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학습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싶어서 여기는 그냥 입력 변수 구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2019년 1월 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이제 학습 데이터셋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던가 그라디 부스트 머신, XGB 부스트, 큐비스트에는 이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거든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일정한 기준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드 서치를 이제 오격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R에서는 이제 유명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게 랜덤 포레스트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패키지가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저를 적용을 했어요. 랜덤 포레스트 제너레이터라고 약어인 레인저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이 레인저 모델이 얼마나 빠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전 연구 결과에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나 배깅 모델을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의사결정 나무보다는 당연히 느린데, 의사결정 나무는 단일 모델이고 배깅부터는 앙상블 학습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결정 나무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빠른데, 웬만큼 앙상블 학습 모델보다도 훨씬 더 모델을 구성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레인저를 통해서 온라인 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빠르게 학습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내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모델을 구성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내일 예측하려면은 그래도 모델 구성하는데 1, 2초 만에는 답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해당 그 모델을 이제 구성이 끝나고 예측이 끝났었으면 해당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술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돌릴 수가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제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들로 구성이 된 앙상블 학습 모델을 4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 4개의 예측값이 있을 거잖아요. 4개의 예측값. 이 예측값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GBM, XGB, 그 다음에 큐비스트가 있을 테고요. 맞죠? 4개에 대한 해당 시점에 1년치의 예측값이 있을 테고, 여기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트레이닝 셋에다가 다시 한번 이 24개 플러스 4개의 예측값을 넣어서 입력 변수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사한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좀 더 예측을 잘한다. 해당 변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많으면 예측을 좀 더 잘할 수가 있다.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계학습의 일반적인 이렇게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피크 전력 사용량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일까라고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었을 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변수가 피크 전력 사용량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었을 때 이제 랜덤 포레스트, GBM, XGB 부스트, 큐비스트의 값들이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었을 때 그냥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실제 전력 사용량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격 교차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다시 한번 변수를 28개를 구성을 한 겁니다. 오격 교차 검증을 통해서 기존의 24개 플러스 4개의 트레이닝 셋을 구성하고, 여기는 당연히 기존의 24개 플러스 이 4개가 합쳐져서 28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수 중요도를 파악을 해봤더니 이제 이러한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 28개에 대한 변수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만 좀 사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랬었을 때 이제 보르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자. 보르타 알고리즘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랜덤 포레스트의 이제 변수 중요도를 이제 좀 기반으로 하여 가지고 이제 임의의 변수를 넣었었을 때 그 임의의 변수보다 변수 중요도가 높으면은 이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우리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특강을 청강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노란색 이하의 값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가짜 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어서 여기에 있는 변수들만 이제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시계열 교차 검증을 적용을 했다. 레인저 기반의 레인저를 이용을 하여서 이제 시계열 교차 검증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잘 나와 있죠. 네, 그랬었을 때 시계열 교차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 부정 문제도 해결하고, 최근에 피크 전력의 패턴도 제대로 학습하고, 입력 변수에 대한 가중치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우수한 전력 수요 예측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랬었을 때 실험 결과는 당연히 GPU가 사용이 되지 않는 환경 내에서 CPU 내에서만 이루어진 이번에는 R로 구현을 했고요. 파이썬이 아니라 R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평가 지표로서는 MAP와 이제 RMSE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이제 100분위로 나타내는 것을 좀 적용을 해 봤더니, 그때 이제 제안한 모델이 이제 빌딩 1과 빌딩 2에 한해서 이제 제안한 모델인 하이트림이 가장 좋은 성능을 좀 나타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심지어 딥러닝 모델들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결국에는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셋이 좀 충분해야지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 2년치 즉 800개 이하의 샘플로 는 이제 전력 사용량을 충분히 나타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앙상블 GBM, XGB, 큐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트림은 이제 레인저를 사용을 했잖아요. 레인저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는데, 랜덤 포레스트 대신에 XGB나 큐비스트, GBM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XGB가 더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기는 했지만, 학습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었을 때는 그래도 레인저를 쓰는 것이 실질적인 산업 응용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았나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고요. 결론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새로운 모델인 하이트림을 이제 데이 어헤드 피크 로드 포캐스팅, 즉 하루 전에 피크 전력 사용량 예측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RNN 계열의 LSTM, GRU, 바이 LSTM이라던가 다른 앙상블 학습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였고, 여기서 RNN 모델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좋은 성능을 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 어헤드 피클로드 포캐스팅에서는 이제 더 정확한 성능을 어쨌든 도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강건하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좀 다양한 분야에서 피크 전력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로써 제가 준비한 모든 특강 4가지의 시리즈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 메일 주소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어차피 제가 주저자로 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연구한 연구 사례를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고요. 이때까지 저희 특강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